그 밑에 공무원이 원래 해야 될 일을 시킨 거다, 아니다,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다, 이렇게 따지는 걸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거고, 일반 사인한테 시켰다? 그럼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한테 일을 시킨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부분 냈죠. 일단 피의사실 공표죄 126조에 있고요. 네, 그냥 판례 그대로, 판례가 아니라 조문 그대로 그냥 낸 겁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2006년도 판례. 간금죄는 간접 정범의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는 것이고, 인신구속에 관한 이렇게 한 사람은 그 정을 모르는, 네, 이렇게 했다. 당연히, 네, 문제가 생기겠죠. 네, 문제가 없을 리가 없죠. 네. 25번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하고 공모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3자 뇌물수수죄가 아니고 그냥 공무원의 그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다. 네, 그렇죠. 이거 경위 공채에서도 나왔죠. 네, 그대로 그냥 저기 냈습니다. 네. 맞고, 그 다음에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 가공의 의사와 잠깐만.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송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이렇게 했다면은 뇌물 받은 거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뇌물수수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저 이것도 뇌물수수죄 공동정범이었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수수한 경우에. 이건 다른 얘기구나. 이거 지금, 예, 공동정범인데, 공동정범은 맞는데 아니라 그 수수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대가로서의 성질까지. 직무 관련성 유무가 다르면 직무 관련성을 따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금품 전부가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게 틀렸네요. 이걸 잘 읽고 넘어가야 됩니다. 대충 읽으면은, 그쵸, 뇌물수수죄 공동정범 이건 맞는데, 지금 이게 한 번 더 나오지 않았으면은 이걸 못 볼 뻔했어요. 지금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해놓고 여기 또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했길래 같은 논점을 두 번이나 낼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여기가 틀렸네요. 이거 1번이 틀린 거 찾는 거죠. 1번이 틀렸어요. 관련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게 틀렸죠. 각 금품마다 따진다고 했습니다. 네, 판례가 있죠. 네. 그럼 이제 3, 4번은 맞았다는 얘기네요. 공무원인 수뢰자가 먼저 뇌물을 요구해서 증례자가 제공하는 돈을 받았으면은 끝났어요. 네. 뭐 예상보다 너무 받아서 후에 반환했든 어쨌든 뭐 아무 상관없다고, 예, 저기 했습니다. 네. 문서죄, 뇌물수수죄,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였죠? 예, 다 괴를 같이 한다. 예.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정한 뇌물수수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네, 후에 반환했더라도 영향 없고요.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해서 성립한 이후에 실제로 누구에게 기속되었는지는 알 바 아니죠. 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25번 최신 판례네요. 네, 3월달 판례. 네, 불과 몇 달 전 판례입니다. 수뢰액은 그 많고 적음에 따라 이렇게 해서 엄격한 증명이 대상이 된다. 그쵸. 범죄 구성 요건이 되므로, 그쵸. 특가법하고 똑같죠. 5억 이상, 50억 이상 이렇게 되면은, 네, 그거랑 똑같죠. 그 액수 자체가 범죄 구성 요건입니다. 네, 그 액수 자체가 중요하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네. 뇌물을 10,000원 받은 거랑 뇌물을 1,000,000원 받은 거랑 이걸 좀 같이 저기 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요? 예. 예를 들면 뇌물을 뭐 10,000원을 받았다고 쳐요. 네, 어쨌든 10,000원도 받으면 안 되죠. 안 되는데 그거를 같이 보기엔 좀 그렇잖아요. 10,000원은 애교로 봐줄 수 있죠.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것도 뇌물이 될 수 있다. 조심해.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1,000,000원 이거는 그냥 명백히, 그쵸?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성질을 가진다. 다만 금품의 수혜가 뭐 이렇게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 지금 뭐 따질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직무와의 관련성 중요합니다. 개별적으로 각 금품과의 관련성을 따져 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쵸? 네, 형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적이죠. 네. A가 B를 때렸는데 C한테 가서 보상을 하라고 하면 C는 황당하죠. 네. A가 때렸는데 왜 나한테 그래? 네, 그 형사법의 기본입니다. 책임주의. 네. 그렇고 최신 판례니까 역시 또 넘어가지 않고, 네, 그리고 또 경찰 뽑는 시험이니까 뇌물죄 당연히 넣어야죠. 네. 그리고 2차에서도 뇌물죄는 뭐 2순위, 2.5순위 정도로, 네, 나올 수 있는 주제고 준비를 해두면 좋습니다. 이런 건.
그다음에 2번 판례인가요? 19년도 판례. 이거 유명한 판례죠, 이거는. 네, 신분관계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그분께서 공무원하고 이렇게 하셨다. 네, 그러면 그냥 공동정범입니다. 네,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갖춰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뇌물 받는 것 자체가 공무원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했다, 공동정범을 했다. 그러면 뇌물수재 공동정범 성립한다. 이거 경위공시에서는 공무원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저기 해가지고 아내였나요? 남편하고 아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로 나왔었죠. 경위공시에서는. 네. 경위공시니까 조금 더 어렵게 그 개념을 확실히 구분해서 알게끔 문제를 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문제가 너무 좋은 문제들이죠. 3번이었나? 방금 한 게. 뇌물을 수사하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즉시 반환하거나 후일 기회를 보아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네. 어쩔 수 없이 보관하다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경우는 알고 즉시 반환 이런 건 오케이. 네, 그쵸. 예를 들면 출장 나간 사이에 그 자리에 안 계신데 그 자리에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다가 아유 이거 들어오시면 좀 전해주세요 이러고 저희 고가에 무슨 산삼을 놓고 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해당 공무원이 출장 갔다 들어오니까 아유 팀장님 이거 저기 어떤 분이 이거 산삼 놓고 갔다고. 그러면 얼른 그때 알았으니까 그때 얼른 즉시 반환하면 되죠. 그럼 뇌물 아니에요. 그쵸? 예. 후일 기회를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은 이제 할 수 없겠지만, 뭐 공무원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다? 예, 뭐 할 말이 없죠. 이거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죠. 예. 뭐 너무 많은 액수를 받아가지고 후에 반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뇌물죄입니다. 네. 매우 엄격하게 이런 거는 가차없이 판단하죠. 네. 그다음 전원합의체 심판 이후에 뭐 누구에게 기속되었는지 이런 거는 뭐 알 바 아니죠. 그 내부 분배에 관한 것뿐이죠. 분배에 관한 성질이고. 네. 26번 공식방 적절하지 않은 거. 공무원이 전제를 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한 어떤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네, 행정법에서도 많이 나오는 개념이죠. 개별적, 구체적, 개직구,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거. 네. 똑같습니다. 구체상의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네,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쵸? 뭐 증거, 전자 증거 매체에서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괴를 같이 하는 표현들이 나와요. 네, 민사법상 사후적으로 민사법상 기속관계에 따를 것은 아니다. 제3자가 이미 제출한 경우 그런 거 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체포 당시에 그 수사기관에 그런 판단의 재량의 여지가 있다. 그 체포 당시. 네. 나중에 그 피고인이 무죄로 됐는지 유죄로 됐는지는 그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다 괴를 같이 하죠. 다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예, 서로 다른 판례들에서. 네. 그것은 아니다. 이거 맞는 거고. 2번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신고의 경우에, 이거 뭐 행정법 내용 아닌가요? 행정법에는 신고가 두 가지가 있죠. 자체 요건적 신고가 있고 그냥 내가 신고만 하면 땡이에요. 네. 출생신고 그냥 하면 그만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행정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신고가 있죠. 그걸 행위 요건적 신고라고 하죠. 그래서 요건을 갖춰서 서류를 다 내면은 행정청이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리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행위 요건적 신고라고 해서 자체 완성적 신고와 행위 요건적 신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공부를 하죠. 행정법에서. 여튼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 뭐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한 건축 신고 같은 거. 네. 그 다음에 뭐 출생신고, 아들 딸 낳아가지고, 네, 산부인과에서 그거 저기 해가지고 출생증명서 의사가 떼준 거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죠. 출생신고. 네. 그런 거는 그냥 신고하면 됩니다. 뭐 공무원들이 뭐 안 받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네, 당연히 공무원들은 수리를 해야 되고요. 네. 다만 건축신고 같은 경우는 건축법상 그런 뭐 토지개발법상 이런 것들이 다 의제되는 건축 의제되는 신고의 경우에는 그때는 행위 요건적 신고죠. 행정청이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다른 법률에 관한 것도 다 수리가 된 것으로 의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 신고와 그냥 건축 신고와 행위 요건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건축 의제 신고는 다 구분을 해야죠. 그것만으로 담당 공무원의 행정의 직무심에 방해받았다 볼 수 없어. 사정이 없는 한, 예, 이런 허위신고 이 정도로는 위계에 의한, 위계는 항상 그거죠. 오인착각 부지. 위력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세와 지위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
위계와 위력. 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가. 이거 허위사실 기재 요것만으로는 이걸 또 위력이라고 하면 완전히 헛소리죠. 네, 이제 위계라고 한 거 맞고 그 다음에 위계